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신축 중이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마포구가 교통수요관리 분야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초기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동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됩니다. 광주에서 신축 중이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해당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앙구조본부 광주특수구조단과 더불어 장비 42대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상단부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져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6명은 구조됐지만 28층에서 31층 사이 창호 공사 등을 진행했던 6명이 실종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실종자의 휴대폰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고 차량 10여 대가 잔해물에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5개 층이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당 아파트 공사장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작업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것으로 공사 관련 기록들도 확보했으며 공사 현장 내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소, 관련 업체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주 사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실종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건물 28층에서 31층 고층부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각계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다만 타워 크레인과 내부의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고층부 정밀 수색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건물 옆에 기울어진 145m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1200톤급 대형 크레인이 추가 투입됐지만 크레인 주변의 지반이 불안정해 해체 작업 완료 시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를 사양하고 천막 생활을 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 발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5개, 재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재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 됐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마포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는 미래교육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진행됐던 교육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는 미래교육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미래교육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미래교육협약은 교육청과 자치구가 상호 제안한 교육 의제로 구성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사업 등 상호 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실천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되며 예산 등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2022년 준비를 거쳐 2023년 본격 추진됩니다.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포구는 2006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위해 마포구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에 거주하는 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493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조사 분야는 구민 생활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 10개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가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와 생활 모습, 의식 구조 변화 등을 조사한 2021년 마포구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포구민 10명 중 9명은 10년 후에도 마포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밝혀 주민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생활 환경 만족도는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대비 모든 영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주거 여건 74.6%, 문화민 여가시설 72.2%, 보건 의료 서비스 66.6%, 환경 여건 60.6%, 개인적인 생활 수준 57.6% 순입니다. 2021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는 마포구 누리집 통계자료실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마포구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포구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 교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 수요 관리 분야 평가에서 마포구는 10년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과 기업체 참여 유도, 공유 차량 이용 활성화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마포구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교통수요 관리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마포구는 2012년부터 10년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했습니다. 교통수요 관리 분야 평가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기업체 수요 관리, 교통수요 중점 관리, 특수시책 등 4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마포구는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 참여 유도를 위해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유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신설과 전용 거치대를 설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교통체증 없이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대전시가 2022년 상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찾습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대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14개 공동공약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20대 대선 공약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0일 세종시청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여 제20대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충청권 공동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통 핵심 과제 2개 사업과 각 시도별 대표 사업 등 총 14개 공약 과제를 최종 선정 발표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핵심 과제의 하나인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대전시 공동공약 3개 등 총 4개 공약 과제를 직접 발표했으며 대전시 공약 과제는 충청권 첨단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사업, 충청 내륙철도 건설 사업,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1월에 납부하면 세액 9.15%가 공제되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 효과가 있고 시에게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방세 체납 방지 효과가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되고 16일부터는 자동응답 시스템과 위텍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유망한 초기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라남북도 등과 초기 창업 기업에게 자금 투자 및 경영 자문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추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호남엔젤 투자허브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호남 지역에 소재한 1에서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이며 기업당 투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창업기업 투자유치 교육과 컨설팅, 투자유치 기업 발굴을 실시하고 분기별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집중 육성 중인 AI와 그린 뉴딜 관련 분야 창업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투자가 AI 산업 활성화와 호남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평창군은 2022년부터 출산 축하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거주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로 변경하고 지원 신청 기한을 기준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이후 출생자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됩니다.
요즘 각각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서체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횡성 한우를 형상화한 전용 서체가 개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21년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10월 본격 개발에 착수해 12월 횡성한우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횡성한우체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군정 홍보를 위해 제작됐으며 서체는 한글 2,708자, 라틴 94자, KS 약물 986자로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서체는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안심글꼴에 등록하고 한컴 오피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행정문서와 다양한 곳에 횡성한우체를 활용해 지역 고유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한우체가 개성 넘치는 서체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길 기대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설 첨단 임상시험센터 건립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준공이 목표인데 센터가 문을 열면 오송을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송에 추진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중심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첨단 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323억 원이 투입되는 첨단 임상시험센터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14,545제곱미터로 들어섭니다. 총 60개 병상을 갖추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첨복단지 내 연구기관과 인근의 둥지를 튼 기업이 개발한 신약 후보, 의료기기 시제품의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개발한 신약 성과물은 전 임상과 임상시험, 인허가, 상용화 등의 단계를 거쳐 제품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센터가 문을 열면 청주 오송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클러스터로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센터 준공에 맞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대응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연계기술융합 연구병원 건립을 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설 예정입니다. 연구병원 역시 의료, 연구, 임상 실증 기능을 통합하며 대학과 출연연, 병원이 한 곳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성소식품과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점검합니다. 도는 먼저 성소식품 제조 가공업체와 제사음식 조리 판매업체 등 81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축산물 작업장과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 등 3,9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제조 여부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사음식과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은 수거 검사를 병행해 식중독균과 성분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도는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권어봉 여수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여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제3대 핵심 산업인 여순사건 특별법,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세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 24년간 이어지고 있는 여수시 수건 사업인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동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역사의 큰 파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라는 주제로 수집을 진행했으며 영화 동백은 민간인 피해 테마로 분류돼 학술적,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의 사후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산 진모지구는 영화 명량의 후속작인 올해 개봉할 한산과 노량을 촬영한 것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영화 세트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으로 대부분 목조 건물로 유지 보수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연계 추진 등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양평군 양동면 개정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택 한 동이 전소됐으며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개정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집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나 밖으로 나와 보니 불이 나고 있어 거주자와 함께 밖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 주택 한 동이 전소 중이었으며 수관을 전개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장비 19대와 42명이 동원됐습니다.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열선 감지기가 작동돼 현장에 도착해 보니 컨테이너 2층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16일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 A씨는 해당 건물 내 사무실에서 펑 하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보니 편집기 쪽에서 불꽃과 연기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60명을 포함해 총 79명과 장비 29대가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JJ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